혹시 가지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 상담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상담 이론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기독교 상담에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비성경적이거나 혹은 이제 좀 반성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 교육의 어떤 이런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은 주요 개념에 네. 예, 단달로 4번 강화 4번, 계획, 강화. 강화 계획은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강화 계획.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행동치료, 행동주의 상담, 행동상담의 내용을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 그 행동주의 상담 혹은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상담 혹은 행동치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용어를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실제 상담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큰 2번 주요 개념이고 네 번째가 강화 계획이에요. 오늘 네. 것이 강화 네. 계획. 자, 다시 이제 복습해 보십시다. 강화가 뭐였죠? 강화라는 말이 이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용어지 않습니까? 강화는 어떤 원인. 예, 강화. 어떤 사람이 혹은 아동이 혹은 어른도 관계없고 그죠? 학교 같으면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보상을 해줘서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강화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은 보상을 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이 발생할 빈도를 높이는 것,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그걸 우리가 강화라고 해요. 강화. 그러니까 보상은 이제 주로 뭘로 합니까?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사회적 보상, 칭찬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 아동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 먹는 거, 음식을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주 보상, 상중로 말하자면, 그래서 음식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돈을 용돈 같은 걸 더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을 주잖아요. 보상. 그 보상을 통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강화인데 그런데 이제 강화 계획은 뭐냐 하면은 그 강화를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스키너 실험 있었잖아요. 스키너 실험 그 그림 여러분 사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스키너 박스 있죠. 스키너 박스. 이거 있어요. 이 스키너 박스. 여기에 보면은 이 쥐가 여기 지렛대를 한번 누르면은 먹이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여기서 쥐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는데 음식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떨어지면은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음식물이 필요할 때 지렛대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음식물이 떨어지는 거는 보상하는 거잖아요. 지렛대 누른 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음식물이 필요할 때마다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렛대 누르기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죠. 그렇죠? 네. 강화는 뭐야? 음식물이 떨어져서 계속 누르도록 하는 것.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강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스키너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매번 지렛대 누를 때마다 먹이가 떨어지니까 먹이 필요할 때 지렛대 누르는데 한 3번 정도 눌렀을 때 먹이를 한번 떨어지게 하는 거 혹은 5번 정도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를 한번 떨어지게 하면은 여전히 이 쥐가 지렛대 누르기를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궁금함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강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누를 때마다 음식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렛대를 누르는데 한 번 누를 때는 안 떨어져, 두 번 누를 때는 안 떨어져, 세 번 정도 누를 때 떨어져요. 그러면 지가 그래도 계속 지렛대를 누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강화 계획의 이제 개념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게 네 가지로 있어요. 고정 간격 강화 계획, 변동 간격 강화 계획, 고정 비율 강화 계획, 변동 비율 강화 계획. 그래서 상담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제 자녀나 아니면 뭐 내담자나 뭐 교육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보상을 사용하는데 매번 보상할 거냐, 한 두세 번 행동하면은 한 번쯤 상을 줄 거냐, 이제 이런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뭐냐 하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월급을 생각해요. 월급이 매월 25일 날 나오잖아요. 그날은 꼬박없이 틀림없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데, 강화하는 사람이 일정한 고정된 시간 간격을 두고 강화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예가 우리 실생활 예는 봉급이잖아요. 매월 25일 봉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요?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거기 보시면 일정한 시간 간격 없이 무선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시기를 설정하여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강화는 어떤 행동의 빈도, 행동을 계속 많이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유지시켜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그럼 뭐냐? 고정 간격이 아니고 강화가 되는 그 어떤 그 시기가 평균적으로, 이 말이에요. 변동이라는 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간에 자습을 시켜놨어요. 자습을 시켜놓고 선생님이 한 번씩 이제 체크하러 오는데, 처음에는 20분마다 체크를 하러 와요. 그럼 그거는 고정 간격이에요. 고정 간격. 20분마다 체크하러 와서 잘하면 칭찬하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령을 빌 수가 있어요. 19분쯤까지 열심히 놀다가 20 딱 되면 앉아가지고 선생님 올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 20분마다 오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이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분쯤도 오다가, 그러니까 평균은 20분인데 20분 나왔는데 한 18분쯤 오거나 22분쯤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0분이지만은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조금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열심히 앉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죠. 이 고정 비율이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는 간격이란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시간 간격 같은 간격이고,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반응 횟수나 비율에 따라 강화물이 제시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로 하여금 좀 산수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산수 문제 한 문제 맞출 때마다 매번 부모님이 뭐를 예를 들어 강화제를 준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에요. 네. 그런데 변동 비율은 아까 변동이라는 말은 제가 평균이란 말이에요. 변동.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라는 말. 변동은 평균이다, 평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화물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횟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불규칙적으로 강화물을 제시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고정 비율은 한 개 혹은 다섯 문제 혹은 한 문제 혹은 다섯 문제 맞출 때만 계속 이제 그 숫자만 되면은 고정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역시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이렇게 맞출 때 상을 주는데, 한 번은 두 문제 맞출 때 주고, 또 한 번은 세 문제 맞출 때 주고, 예, 그죠? 또 어떤 때는 한 문제 맞추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맞췄을 때 내가 상을 그 전에는 줬으면 이번에는 한 번 맞췄을 때 주기도 하고 세 번 맞췄을 때 주기도 하고, 그게 평균은 두 번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이 학습자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아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오니까 기특해서 계속 100점 맞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강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아빠가 이게 용돈이 지금 자기 용돈이 많이 지금 수혈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3번 100점 맞을 때마다 이번에 내가 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3번 100점 맞으면 만 원 주니까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맨날 한 번 100점 맞을 때마다 주다가 이번에는 이제 3번 맞으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강화 계획의 이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제 상담할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그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변별, 자극 일반화, 소고, 조성 이런 용어들이 있죠. 있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변별이란 말 뭔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체가 사람이 유사하지만은 서로 다른 자극을 구별하고 그게 변별이죠. 그 자극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에 서로 다른 자극이니까 2개의 자극이 있으면은 그 자극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극 중에서 내가 어떤 반응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자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극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 아니면 내담자 입장에서 혹은 뭐 학생 입장에서는 반응할 때 잘 구분해서, 그렇죠. 구분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반응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자연적인 예를 보면 횡단보도 우리가 건너려고 할 때 불빛이 2개잖아요. 빨간불하고 녹색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녹색불에 건너니까 안전하고 빨간불에 건너니까 위험하고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의 자극 중에서 뭐예요? 변별해서 녹색불이 있을 때 잘 건너가니까 안전하게 건너더라. 그래서 우리가 녹색불 때를 건너가는 거예요. 맞아. 그게 변별의 예, 아주 일단 실제 생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우리 또 자녀들 용돈 뭐 이걸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 보일 때는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은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용돈을 주기는 그냥 또 혼이 났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가려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2개를 변별 구별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네. 그게 이제 2가지 그 자극이지만은 자기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자극에는 자기가 아파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역시 변별의 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네가 용돈 받고 싶으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해. 를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물론 들어주시지만은 우리가 뭔가 말씀대로 잘 살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만 내가 막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가끔은 징계도 하시고 안 들어주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구분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변별이라는 거예요. 변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일반화. 이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저기 내용을 보시면 유기체가 반복적으로 훈련 받은 자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극에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유기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계속하고 보상을 받는 그 행동을 계속 이제 하는데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화. 우리가 일반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 학생들 데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밖에 이렇게 점심 사먹으러 갈 때 실제 현장에 가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발달장애, 지적장애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가서 자기가 경험해보고 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일반 아동도 뭐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자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것을 가르쳤어요. 롯데리아라는 자국에서 햄버거 사 먹는 걸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맥도날드 가서 똑같이 돈 내고 주문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으면은 뭐예요? 햄버거 사 먹는 기술이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사면 가르쳤는데 맥도날드 가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는 햄버거 안 파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극 일반화. 그러니까 유사한 자극인 게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게 또 반복돼요. 자극 반응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자극 하지만 유사한 자극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다른 것도 적용해가지고 또 한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자극 일반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거는 뭔가 소거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념을 보시면은 조작 행동 혹은 조건화된 반응. 우리가 조건화 앞에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건화된 반응 행동이 점차 빈도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보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거되는 소거. 예를 들어서요, 아주 어린 유치원생 정도나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학생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전사님이 기도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아댕이 좋아하는 걸 보상을 했어요. 과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걔가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이렇게 딱지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구슬 이런 거 주면 상으로 바꿔 좋아했는데 어찌됐든 자, 그 기도하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과자를 주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사님이 과자를 안 주는 게 기도해요. 네. 그러면 두 가지 그 이후의 상황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과자 안 주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보상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통 한 5살 정도 되는 이제 자녀들이 우리가 마트 가잖아요. 마트 가서 구경거리도 있고 막 애들 그러니까 따라가요. 쫄래쫄래 뭐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좀 뭐야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죠? 칭얼거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업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업어주는 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플 때마다 엄마가 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얼거리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통해서? 보상은 뭡니까? 업어주는 거. 예. 그래서 걷기 싫을 때마다 칭얼거리는 행동을 하죠. 그것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막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쁜 버릇이잖아요. 5살 정도 충분히 지가 걸어갈 수 있는데도 칭얼거리고 막 사람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저거 번듯 시킨다 이런 소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업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소거예요. 소거. 업어주는 행동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칭얼거리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칭얼거리는 행동이 소거될 수도 있지만은, 혹은 뭐예요? 소거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거 폭발, 그러니까 안 업어주니까 막 더 때를 쓰고 막 앉아가지고 막 때를 그러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엄마가 다시 또 업어주면은 그거 고치기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라도 그냥 둬야 돼. 그래서 저 모티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다가 안 보일 준데 이렇게 가면은
애가 어떻게 합니까? 쭉 일어나서 빨리 따라가야죠. 엄마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속어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교회 상황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동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도록 전사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참 기특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기도하는 행동, 스스로 기도하는 행동을 이제 습관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자를 줬어요, 그죠? 네, 줬는데 근데 이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소거되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과자를 주어서 보상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는 자꾸 커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처음에 어릴 때는 이 과자 주고 하니까 얘가 그 과자 주는 게 좋아서 그죠? 어쨌든 기도하고 뭐 기다리는 뭐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그건 또 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점차적으로는 과자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 예. 그럼 왜 과자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느냐? 그건 뭡니까?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님이 전사님이 과자를 줘 소년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뭐 성경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학생이 주일학교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도대체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 이론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라는 것이 여러분 동기라는 말 아시잖아요. 동기, 그죠? 동기 이론. 목소리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예. 혹은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것이 내재적 동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입니다.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동기는 아니 철수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도 잘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동기야? 예. 성경책도 잘 열심히 읽어. 도대체 어떤 동기로? 경상도 말로 와.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적 동기 때문에 하는 경우하고 외적 동기 때문에 하는 경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기 이론은 10가지가 넘는데 가장 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내적 동기 이론은 뭐냐 하면은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때요. 그 활동 자체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 동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외적 동기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토요일 날 3시 이렇게 졸리는 시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십니까? 무슨 동기 때문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그렇죠? 네. 냈죠. 성경 말씀이 재밌고 상담 이론이 너무 재밌어서 그 자체가 재밌어서 내적 동기. 그렇죠. 내적 동기.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막 기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멘. 외적 동기는 뭘까요?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권고. 예, 주변에 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자격증을 준다라든지 졸업장을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졸업장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수단. 그렇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외적 동기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가 일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고 이제 와서 그래 좀 늦었는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와서 40명이 토요일 날 5주 동안 와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왜 하냐면 이게 가깝죠. 왜냐하면 그걸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공부하는 내용이 막 재밌고 막 그래서 자격증 나 안 줘도 좋으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분도 물론 글쎄요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아까 보면은 속어라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동이 교회 학교 나오는 아동이 전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과자를 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거는 뭐 때문에요? 외적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뭐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 그렇죠. 보상, 과자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선생님이 공책을 사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걸 외적 동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가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상을 주고 보상을 주고 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만은 그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사실은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 이제 그만하고, 그죠? 예적 동기.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 상 안 받아도, 뭐 과자 이런 거 안 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교회에서 그 내적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성이라는 조성. 뭔가 이렇게 조성해 간다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반응들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툴고 투박한 행동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학습하여 정교한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절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행동, 목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인사하기 행동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우연히 인사하면 우리가 칭찬해서 보상해서 그 행동, 그 인사하기 행동 계속 하도록 하는 건 단순한 이제 목표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 중에서도 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행동, 뭐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자전거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르칠 때 바로 그냥 자전거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몇 개의 단계를 나누어서 그 앞 단계 하면은 보상하고 또 다음 단계는 보상하고 이렇게 가지고 마침내는 자전거 타도록 하는 거. 예.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달에 발만 이렇게 좀 올려놔도 칭찬하고 그래 그렇게 잘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좀 한 10초 정도 타다가 넘어져.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강화하고 그렇게 하다 마침내는 뭐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타게 되기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조성이라고 합니다. 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고래 쇼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돌고래 쇼가 처음부터 돌고래가 조련사의 마음을 알아서 쫙 나가지고 거기 물 이렇게 몇 바퀴 돌고 하늘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처음에나도 한번 이렇게 쭉 돌고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박스에 고기 좋아하는 거 넣어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한번 쭉 돌아 여기까지 오면 또 주고, 그 다음 또 쭉 가다가 한번 우연히 한번 위로 올라가면 또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예요? 쭉 가서 두 번 돌고 위로 한번 툭 치고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고기 뭐 그런 거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쇼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사실 행동주의에서 나온 이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상을 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 장이 뭐가 있습니까? 요 그림 구자시 요게 있습니까? 네 개 그림. 요거 조건을. 있습니까? 네. 자, 요 그림은 지금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조건화 앞에 우리가 조건화 배웠잖아요. 조건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중성 자극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이 되고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였지? 저도 갑자기 앞에 가보시면은 고전적 조건화에 파블로프 실험이죠. 파블로프 그렇죠? 예, 파블로프 실험에 보면은 처음에는 종소리를 딸랑딸랑 해도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딸랑딸랑 하는 것이 자극은 자극인데 중성 자극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음식물을 보여주면은 얘가 침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무조건 자극. 왜?
무조건 반응, 침 흘리는 것은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을 보면 무조건 아니, 침 흘리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건 형성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조건화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종소리 울리고 음식물 주고, 종소리 울리고 음식물 주고 두 개를 연합해서 계속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엔 결국은 뭐예요? 조건자. 조건화가 되어서 처음에는 종소리 때문이 아니고 음식물 때문에 침을 흘리죠. 근데 여러 번 두 개를 같이 제시하니까 나중에는 종소리만 흘려도 얘가 침을 흘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전적 조건 이론이고 조건화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엘버트 씨를 여기서 같은 이제 원리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조건화 이전에는 흰지를 봐도 처음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엘버트라는 이제 이 아동이 누가 큰 소리를 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